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 투자 100조 원, AI의 3대 강국이 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GPU와 같은 AI 인프라 확충에서부터 한국형 LLM 개발까지 AI 산업을 전방위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AI가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 지금 새 정부의 AI 청사진 그리고 과제를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소장과 짚어봅니다. 강정수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 블루닷 AI라는 데는 이게 스타트업이죠. 네네. 창업한 스타트업이고 네. AI 검색 최적화 이 부분을 좀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회사고 거기에 이제 연구센터장을 네. 우리 강정수 소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네. 일단 용어가 어렵습니다. GPU, LLM.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가 우리 삶에 이렇게 깊숙이 쑥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지금 AI 우리 삶에 얼마나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 80대신 저희 어머니도 네. 처음엔 지브리 때문에 나도 그런 부사 갖고 싶다. 카카오톡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그래서 제가 무료로 가입을 할 수 있다. 돈을 꼭 안 내셔도 된다. 2024년에는 대부분 이제 개발자라든지 흔히 말하는 얼리 어댑터들이 먼저 챗GPT를 쓰고 유료로 썼다라면 그리고 또 무료로 쓴 사람들에게는 단점이 있었어요. 네. 최상위 모델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2025년부터 AI가 대중화를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료 이용자도 최상위 모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2월 달에 챗GPT 전 세계 사용자가 무료 사용자가 4억 명이었는데요. 5월 달에 8억 명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 아마 이유는 딴 데서 거둘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뭐 근데 서비스도 되게 다양화시킨다. 우선은 작년 10월에 챗GPT는 이제 검색을 시작했는데요. AI가 이제 검색 서비스가 되어주는 거고 또 많이 쓰는 경우는요. 사람들이 이제 선물 아이디어 찾을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조카 선물 뭐 해줄까, 대학 졸업한다는데 뭐 살까. 확실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제가 뭘 하려고 할 때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네. 다양한 통계에서 나오고 있지만 사람들이 쇼핑을 하기 전에 이 선택의 괴로움이 있잖아요. 뭘 해야 될지. 그러면 AI가 흔히 말하는 이커머스 이 사이트에 있는 이용자들의 사용자들의 리뷰, 평가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고요. 또 대중적으로 서비스는요. AI 친구 서비스가 되게 인기입니다. 친구 서비스? 네. 그래서 뭐 외로움을 속에서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학교 성적 상담이라든지 이성교제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뭐 소설 속의 주인공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웹툰의 주인공과 대화를 한다든지 과거의 유명한 철학가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요가 선생님 역할도 해주고요. 그리고 명상도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친구 서비스도 대단히 인기가 많고요. 검색도 있고요. 요즘은 쇼핑도 미국에서는 시작을 했는데요. 저 대신 해줍니다. 그래요. 네, 제가 만약 유튜브 쇼핑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쇼핑까지 해줘요. 그렇죠. 제가 유튜브 영상 보거나 넷플릭스 영화 보면서 어제 먹었던 마라탕 또 먹고 싶어. 그거 너 좀 사와. 그러면 우리가 배달 서비스에 들어가서 본인이 강정수인 것처럼 들어가가지고 저의 아이디어 이걸 가서 저희 카드로 해서 마라탕을 주문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자, 요즘 뭐 챗GPT 스마트폰에서 AI를 대화형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뭐 날씨 물어보고 뭐 간단한 궁금증 요 정도를 넘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 그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데 지금 그렇죠. 한 10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뭐 생성형 AI라고 해서 그 영역도 많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우선은 코딩을 도와줘서 개발자들이 혼자서 과거에는 서너 명이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는 큰 기업이죠. 여기만 해도 전체 25%를 AI가 전체에 들어가는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고요. 구글도 지금 30%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95%를 다 AI가 개발할 거다. 우리가 여러분들 쓰시는 워드프레스, 엑셀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계속 개발자들이 했던 일들을 AI가 대신하게 될 것이다. 직원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원을 해고하고 있죠. 이미? 네. 그래서 문제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개발 부분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좀 인기 있는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AI 법률 서비스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한국에서 예를 들면 김현장보다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거긴 또 관계도 있고 그렇지만 평균 수준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교통사고 평균 로펌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교통사고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층간 소음이 생겼을 때 이럴 때 굳이 제가 그 이웃하고 대면하고 뭐 직접 사고 현장에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AI 도움을 받으면 사람이 자신감이 좀 생기잖아요. 네. 법적인 지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검찰에서나 경찰에서 편지가 오면 얼마나 손이 떨립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런 AI 도움 받아서 아 이런 거는 이 정도 수준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도움 받으면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네. 이미 좀 불안감들이 해소가 되는 이런 서비스들도 많고요. 그래서 네.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AI 산업 100조 투자를 공약했습니다. 네. 이게 뭐 몇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일일 텐데 일단 우리가 AI 산업 하는데 그 AI 산업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AI를 크게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네. 고속도로가 있고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고속도로를 놓는 건 우리가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죠. AI도 인프라가 필요하고 네. 그리고 고속도로 위에 달리는 차량들이 또 있잖아요. 네, 네. 이 차량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는 AI 친구라든지 AI 검색이라든지 AI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량이 되는 거죠. 근데 고속도로를 놔야 차가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차량이 이제 앱과 같은 거고 이 인프라는 스마트폰에서는 우리 SKT라든지 KT라든지 LG U+의 통신망이라든지 네. 여러분들이 쓰시는 갤럭시나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단말기가 되겠죠. 이런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네.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필요로 전기 하고 많이 먹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데이터 센터에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의 GPU, 비싼 GPU, 구하기 어려운 GPU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다양한 데이터로 뛰어난 인재들이 네. 이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흔히 말하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네. 이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즘 AI들이 있으니까 이런 AI의 기초적인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그 네. 위에다가 흔히 말해서 고속도로가 이제 완공이 되면 그 위에 자동차들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우리의 생활과 함께하는 이런 AI 서비스들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고속도로는 중간에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차선도 확장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통신망도 4G에서 5G로 가는 것처럼 네네. 계속해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있어야 되는 거고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지금 거네. 이재명 정부 쪽에서 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인프라를 만드는데 돈을 쓰겠다 이런 그러니까 즉 기초를 다지는 거죠. 네. 아까 이제 얘기하신 거 중에 뭐 몇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예를 들어 GPU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픽 처리 장치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5만 대 확보하겠다 하니까 5만 대면 뭐 이게 이 AI 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작의 의미가 있고요. 있어요? 예, 네, 시작한다라는 것이지 이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X.AI라고 일론 머스크가 만든 네. AI 기업이 있고 거기는 그록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픈 AI에서 챗GPT가 나오고 네. 구글에서 제미나이가 나온다라면 그 X.AI라는 회사에서는 그록이라는 제품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1년 8개월 만에 이 제품이 나왔는데요. 엔비디아의 GPU H100이 20만 장이 들어갔습니다. 20만 장이요? 들어간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것에 비하면 지금 5만 장에서 6만 장 정도 갖게 되는 울산에 지어지는 국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의 의미다. 시작의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재명 정부에서 100조를 쓴다는 것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이 있는 알파벳, 그다음에 아마존, 그리고 메타, 인스타그램이 있는 서비스 이 4개 기업이 2024년에 2천억 달러를 AI 투자를 했고요. 2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260조 아니면 한 300조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5년 올해에는요. 이 4개 기업이 3천억 달러를 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거의 뭐 5천억 달러를 쓴 거죠. 2년 만에. 한 450조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돈을 4개 기업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출발점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쁘게 보지 않는 것은 결승전이 아직 된 거 출발점 아닐까? 늦었다는 일단 출발은 늦었는데 앞으로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런 거예요. 네, 그것의 초기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가 100조를 투자하는 거고요. 결국 미국도 정부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 100조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100조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조금이죠. 요번에 메타에서 AI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네. 오픈 AI에서 인재를 빼왔어요. 예. 마치 NBA에서 또는 야구에서 프로야구에서 프로축구에서 선수들을 이렇게 교체하듯이 근데 이동 비용만 1억 달러를 줬습니다. 그 개인에게. 1억 달러? 1억 달러면 여러분 1,300억이에요. 아 그래요. 연봉이 아니라 우리 회사로 온다는 기념으로 와주시니까 예. 1억 달러 드리겠습니다.
스카우트 저기네요. 이정료. 네, 그렇죠. 엄청난 스카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AI의 고급 최상위 인재들은 네. 그 정도의 이정료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AI 인재들이 너무나도 지금 부족하고 한국에는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와, 100조 그걸 어떻게 투입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계제가 아니라는 얘기시고. 네. 자, 아까 이제 거대 언어 모델 LLM. 네. 이거는 어떤 거예요?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건 AI에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I를 우리가 뭐 기계 학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요. 네. 구글이 2017년에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을 명명을 해서 트랜스포머. 네,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특수한 AI의 어떤 아키텍처 건축물 하나 만든 건데 네네. 이것이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성능이 너무 잘 개선이 되고 예. 언어를 번역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물론 답을 통계적으로 답변을 주는 거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이 자연어를 가지고 이 학습을 한 이 모델이 대단히 좋은 기능을 하게 되는 우리가 네.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챗GPT는 다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 또는 뭐 요즘 물리 AI라고 해서 뭐 다른 또 AI 모델들이 있거든요. 예. 월드 모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모델인데 대단히 돌파구가 됐다. 영어로는 브렉스루라고 얘기를 하죠. 돌파구가 챗 GPT 이거는 대표적인 LLM이네요. 네, 언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든지 뭐 이러한 모델들은 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2월달에 선풍을 일으켰던 딥시크 중국의 이런 것도 예. 다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나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 뭐 LLM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 과정도 필요하다고 하고 또 AI 활용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 자료가 투입되는데 이게 이제 또 국경을 넘어서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는 이제 국가 단위로 살고 있으니까 해외 기업이 운영하는 AI 서비스를 우리 정부 기관이 이제 이용한단 말입니다. 우리 거기에는 또 이제 대외비나 아니면 비밀로 보안 서류들이 있고 문서들이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을 해외 AI가 들여다보고 학습하게 되고 뭐 소버린 AI라는 말도 나오는데 아 이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있고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시각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기술은 항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문제점이 없는 기술은 한 번도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문제점을 또 해결하면서 기술이 진화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경우는 챗GPT 기업용 상품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업용 상품은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물어봤던 데이터는 우리가 물론 약속이에요. 약속은 위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시하고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절대로 우리가 가져가지 않는다. 이런 서약서를 쓴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쪽도 알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는데 저쪽에서 보안 문제로 걱정을 하면은 보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오게 돼 있는 것이 그렇죠. 돈을 벌려는 기업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려를 불식시켜 줘야 자기네가 또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가는 거고요. 또 한국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네. 한국형 AI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지금 뭐 LG라든지 지금 네이버라든지 두 군데서 좀 가장 그래도 유력하게 자체 모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뭐 국가 정부에서는 아마 그 두 회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고요. 기업단에서는 이런 걸 컨설팅해주는 뭐 억센처라는 대단히 글로벌로 대단히 세계적으로 큰 회사라든지 이런 네네. 컨설팅 회사들도 또는 베인 컴퍼니 이런 회사들이 네. 컨설팅을 해서 기업에게 이러한 보안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이런 상품들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 보안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을 쓰면서 스팸이 분명히 생기고 있다. 네. 그렇지만 그거는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네. 인터넷을 쓰면서 스팸 메일이 있지만 메일을 쓰고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휴대폰 문자를 쓰고 있지만 피싱이 계속 오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는 거고 바이러스가 있는 거고 인터넷은 그래서 안티바이러스가 나오는 거고 네. 백신이 뭐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것이 창과 방패처럼 마치 계속 주고받으면서 계속 서로 상호 업그레이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챗 GPT가 있는데 써버린 AI를 왜 개발하냐 낭비다라는 얘기는 베트남에 쌀 생산 많이 되는데 왜 우리가 농사를 짓냐 사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쌀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급하면서 이게 식량 무기화도 될 수 있고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새 정부에서 어쨌든 대규모 투자는 한다는 건데 자 우리 한국형 AI가 글로벌 LLM 수준에 도달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세요.
잠재력이 있는 게 아니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걸 밀고 그렇죠. 가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 독립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근데 그것은 중장기적 과제입니다. 그래요. 당장 우리가 지금부터 막 달린다고 해서 2년 안에 따라간다? 그건 불가능에 가깝고요. 지금 저희 여러 국민들 다 지금 챗GPT 잘 쓰고 계시잖아요. 예. 제미나이 잘 쓰고 계시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 부분이 다양한 부분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저력을, 이 기술력을 우리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전기 대단히 훌륭한 거죠. 근데 전기를 우리가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3년이 바다니까 전기를 네.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지만 일본에서 빌렸을 수도 사서 쓸 수도 있었겠죠. 만약 붙어 있는 나라라면 유럽은 그렇게 합니다. 예. 유럽은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고 독일이 심지어는 스웨덴에서도 수력 발전소 사기도 하고 이렇게 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기술 독립 차원에서 중장기적 투자를 하는 것이지 한국형 LLM만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한국의 데이터를 학습을 한 AI가 한국형 AI로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소장님 보시기에. 그렇죠. 목표는요 글로벌 AI가 돼야죠. 그렇죠. 한국에 있는 기업이 지금 프랑스에는 미스트랄이라는 AI 기업이 있는데 대단히 미국하고 견줄 만한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근데 서비스 한국에도 서비스합니다. 한국말도 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한국에 우리가 네이버를 갖다가 한국에만 놔두려고 네이버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도 계속해서 일본도 진출해서 라인도 만드는 거고 웹툰 서비스에서 글로벌로 나아가는 것처럼 네. 저희가 한국 음악 들으려고 K-팝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한국 사람만 들으려고. 세계 사람들도 듣는 것처럼 당연히 AI 목표는 서버린 그래서 이것도 좀 낡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서버린 AI, 주권 AI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기업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산업적으로 발전하는데 지금 정부가 초기에 마중물을 붓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까 이제 100조 투자 미국의 주요 기업들 비교하면은 많은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몇 년에 걸쳐서 지금 하는 겁니까? 100조라고. 5년입니다. 5년이요? 임기 내에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5년에 100조라고 지금 목표를 세운 거죠. 네. 또 하나 AI 관련해서 인력 확보, 즉 인적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AI 산업 관련 인력이 뭐 근접 분야에 있다가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확보돼 있는지 아니면 아예 AI를 위해서 시급히 육성을 해야 되는지 어느 쪽이라고 두 보세요? 가지가 다 그러니까 시급하게 육성을 해야 됩니다. 우선 지금 학부생 1학년부터 해가지고 AI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한국은 AI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종이로 공부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GPU가 없어서 예. 논문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마음껏 GPU 만져보면서 미국 대학이나 중국 대학처럼 그런 인재들도 대규모로 육성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국에도 뛰어난 AI 인재들이 있는데 대부분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미국의 대한민국 영토 안에 안 있어요. 예, 오픈 AI에도 일을 하고 있고요. 예. 챗GPT에도 한국 사람이 들어가 있고요. 제법 있어요. 네, 오픈 AI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구글에도 있고요, 메타에도 있고요, 아마존에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 다시 불러오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거기 와서 AI를 산업을 한번 부흥시켜 보자 이렇게 설득에 나섰었거든요. 그런 AI의 그 인재들을. 네, 그래서 이미 근데 인재들이 들어왔는데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하려고 하는데 연구원이 아무도 없어요. 이러면 안 돼. 연구도 없고 뭐 갖춰져 있지도 않아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들에게 GPU가 필요한 거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고 마음껏 개발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으로 일하고 있고 또 후학을 키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신입생도 지금 대학교 1학년부터 지금 다시 많이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으로 인재 육성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청사진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AI 인재 육성을 위한 네, 청사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있는 인재를 고국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도 전략도 병행해야 필요하고요. 된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학이나 국책연구소 같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가 AI 쪽으로 좀 겨냥해서 딱 전환할 수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신호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인재 확보의 어려움은 뭐냐면 네. 다 여러분들도 죄송한데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자녀가 똑똑하면 의대 갔으면 좋잖아요. 다 의대 가는 거예요. 똑똑한 인재가 다양한 분야로 흩어지고 산업의 다양한 영역으로 가야 산업이 골고루 발전하는데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의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슴이 뛰어야 돼. 중고등학생들도 나는 AI 전문가가 되면은 AI 엔지니어가 되고 과학자가 되면은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구나.
그래야 그 어린 친구들이 영웅담을 보는 이유들이 네. 나도 영웅이 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도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는 것보다는 수학을 더 잘하는데 수학을 잘해서 AI 관련된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되면 좋겠구나. 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 의사보다 사실은 돈도 더 많이 번다더라. 이런 메시지가 사회에 있어야 사회가 꿈틀거리면서 네. 아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면 더 발전할 수 있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구나. 우리에게도 내일이 막 기대되고 네. 내일이 오기를 빨리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사실 인재가 확보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이 AI 산업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AI 산업으로서의 거기에 그 겨냥한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그런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인식도 거기 포함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우리 소장님이 잠시 하셨는데 네. 이런 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아무래도 AI 산업 섹터에서는 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반대로 AI 활용이 더 활성화됨에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분야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데가 좀 우선적으로 일단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재편이 되는 거죠. 우선 첫째는 저는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먼저는 재편이 되죠. 우리가 하던 방식에서 예를 들면은 엑셀이라는 걸 우리가 이용하면서 재무가 훨씬 더 진화됐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재무 일자리가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술은 지금까지 나왔던 인류가 만들었던 다양한 기술들은 일자리를 늘려왔지. 예를 들면 자동차가 생기면서 마부들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거고. 네. 여러분 마부들이 자동차 공장 가서 일하니까. 그렇죠. 1930년대에 처음으로 인류는 냉장고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전에는 얼음을 한국도 사실 80년대만 해도 동네마다 얼음 가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미국도 얼음을 엄청나게 갖다가 허드슨 강에 있었던 얼음을 외국에 갖다 팔았습니다. 뉴욕에서 판매되는 물건들 중에서 해외로 네. 수출 4위 제품이 얼음이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일했던 종사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냉장고 들어오면서 다 사라졌지만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것이 뭐 100년 뒤에는 일자리가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산업에서 이 생산성을 못 높이면서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 산업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 AI를 안 씀으로써 이게 더 심각하게 일자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당장 어떤 일자리가 이 AI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보다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제 일자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더 걱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사실 언론이나 방송에서 일자리 AI가 너무 뛰어나니까 예. 우리 인간의 일자리 이제 없겠구나 이런 보도를 계속 하시니까 아까 저 변호사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포감 때문에 아 이건 AI가 암울해. 또 이런 관련된 SF 소설과 영화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을 너무 강조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더 지금 중요한 것은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한국 사회 자체의 기업들이 설자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더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AI로 인한 부작용으로서의 어떤 걸 걱정하기보다는 AI 산업에서 뒤처졌을 땐 더더욱 우리에게 재앙이 올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AI가 가져올 수 있는 일자리 문제는 사회가 고민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산업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약간 연관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자, AI가 대세고 우리가 이거를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인간이 AI와 어떻게 공존하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제 화두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단 생활 편의나 뭐 우리가 일자리 얘기도 했습니다만 자 자칫 인간이 AI에 종속될 우려 뭐 아까 SF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우려도 나오고 인간과 AI의 공존 문제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인간은 도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유인원에서 네. 진화론에 따르면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할 때 첫 번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처음으로 진화하는 게 호모 하빌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모 하빌리스의 라틴어의 한국말은 도구를 쓰는 인간이거든요. 네.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한 건요. 인간이 도구, 기술을 발전시켜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을 만들고 수레바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그리고 AI를 만든 거죠. 그런 것처럼 도구를 진화시킴으로써 기술을 진화시키면서 인간의 문명이 발전했던 거고 그렇죠. 인간 또한 함께 진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공진화 우리가 함께 진화해야 될 것이지 저는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지금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대학생들 대부분 다 잘 다루거든요. 특별하게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는 앞으로 10년 뒤에는요. AI가 없으면 일 못 하시는 분들이 직장에 오실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저는 공진화하는 과정들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담대함으로 뚫고 가지 않으면 저희가 뒤처진다라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서 좀 AI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에 우리 사실은 중국도 딥시크 때문에 낭만주의 바람이 일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는구나. 우리도 미국을 네. 어깨를 겨룰 수 있구나. 뭔가 달려나갈 수 있구나.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내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